지금 조지아주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조지아도 지금 선거인단이 많은 큰 주지요. 그런데 아까 92%, 즉 8%가 남았을 때 2.2%인데 3%를 더 깠습니다. 그런데 0.8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3% 만에 얼마가 사라졌는가 하면 1.4가 사라진 거예요. 3% 만에. 그러면 지금 5%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0.8이 유지가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미국의 통계학자 이야기를 TV에서 보니까 바이든이 조지아주에서 이길 확률이 64%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게 될 건가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표가 작게 남았지만은 아마 이거는 어제 조지아주는 개표를 중단하고 다 자러 갔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개표하네. 92에서 95로 3% 가는데 지금 2.2에서 0.8로 1.4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5%는 이걸 까면 이건 뒤집어진다라는 수치지요. 그래서 조지아주도 지금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차 되어가면 나중에 이게 그냥 접전이 아니라 결론은 바이든의 대승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왜 접전처럼 보였을까? 미국의 독특한 우편투표 방식 때문에 지금 접전처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한국에도 많습니다. 미국에 사는 교민들, 저기 문가리와 청와대 어제 잠 못 잤을 거예요. 밤사이에 뭐 한숨을 땅 끄지듯이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바이든한테 건대라고 하고 지금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없냐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 청와대 문가리 밑에서 먹고 사는 그 대깨문 이 홍보맨들 김어준이 같은 아들요. 그 정말 잠 못 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잠 못 잔 사람이 한국의 숫골들이에요. 희한하게 대깨문과 숫골이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난 놈은 난 놈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악마하고 천사가요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어제 보니까 뭐 한 너댓 시에 이제 이겼다고 트럼프 이겼다고 뭐 광화문에 가서 축제한다고 기어 나갔다 그러고 저한테 어제 아마 욕을 따른 사람이 수천 명이 있을 겁니다. 자, 참 갖가지 욕을 달더만요. 그런 건 나중에 생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보니까 이거 막판까지 우편 투표까지 깰려면 어제 결론이 안 난다 생각해서 제가 2시에 생방송을 원래 긴급으로 하려다가 결론도 안 나는 생방송을 어제 2시에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5시에 예정대로 이브닝 앵그리 블루를 했고 5시에 방송에서는 우편 투표까지 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더 보탤 말이 없어서 표를 끝까지 봐야지 보지도 않고 이겼다고 하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5시에 황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말을 하나 고소한 꼬라지를 보려고 기다렸던 사람이 많고 어떤 자는 제가 뭐 한 30초나 1초인가 늦었는지 황장수 방송 안 한다고 말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떠들어대더만요. 그러고는 날 자근자근 씹었던 모양인데 어제 방송 내란 사람들 많다고 들었어요. 도람통 압승이라고 떠들다가 어제 방송을 다 자기 했던 걸 내놨다 그럽니다. 저는 어제 일부에요. 이 바이든 승리라고 했지만은 안 내놨습니다. 제목도 안 바꿨어요. 사람이 설사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거 그냥 밀고 가야 되는 거지 그걸 내르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한가. 뭐 황장수는 뭐 지난번에도 그걸 맞추더만 이번에도 저렇게 돌고 도는 걸 맞췄다. 뭐 박스무당이다 신이다 무슨 또 갑자기 또 펠레가 됐다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됐다가 이러는데요. 대중의 그 얄팍한 정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러스트벨트 제가 트럼프가 불리하고 바이든이 유리하고 선벨트는 트럼프가 좀 유리할지 모른다 하는 입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미국의 대선이 538명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한 300,
트럼프가 한 238 이래가지고 한 6, 70개 차이 나는 선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봤어요. 자, 미국의 뭐 그 정도 승리면 원만한 승리죠. 완전히 압승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대승이라고는 보는 겁니다. 요 근래 미국이 양극화되어서요,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정말로 우려하는 거는 이 한국의 트럼프에 환장하는 자들에 대한 실체 부분에서 우리가 매우 이거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이 트럼프 뽕 환자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한국 보수의 가장 저열스러운 이 삼류의 행태들이 트럼프한테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저 사람들은 뭔가 팔아먹을 우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탄핵을 가지고 그 우상으로 삼다가,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우상으로 삼다가, 항상 우상으로 삼는 건 돈벌이하고도 관계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니까 또 다른 미국 선거에 달라붙어서 트럼프 당선되어서 트럼프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다 계획이 있어서 문가리와 김정은이를 끌어들여서 한 방에 박살내고 있다라고 뭐든 그야말로 점쟁이가 이 점을 볼 때 뭐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유리하게 돌려서 말을 설명해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한국의 삼류 보수들의 지금 트럼프를 바라보는 수준도 뭐든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적당히 이렇게 종교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가 북포 간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북한에 미군이 주둔한다다가, 또 트럼프가 싱가포르로 갈 때도 그 싱가포르의 날짜가 6월 12일로 지자체 하루 전날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 다 트럼프가 가서 김정은이를 끌어들여서 한 방에 하노이에서 내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그자들은 그 뒤에 판문점에 와서 김정은을 트럼프가 또 만난 거, 그리고 그 뒤에 총선 앞두고 이 트럼프가 진단키트 쇼를 문가리화해서 총선 전날 진단키트 싣고 간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거는 말하지 않고 유리한 거를 갖다가 트럼프의 전지전능설에 신처럼 실어가지고, 이게 이제 기독교 원래 트럼프가 잡놈인데 이런 중요한 미국의 한국 선거 개입, 이건 유례 없던 미국의 장난이에요. 근데 미국의 시스템이 아니라 트럼프 개인의 문가리와의 지금 뒷거래를 통한 부분이고, 이런 뒷거래에 지금 지저분한 결말이 문가리 쪽이 트럼프가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에도요, 그 정신 나간 정치꾼 기독교, 한국에도 정치 목사가 있어가 맨날 청와대 드나드는 그런 목사들이 있었듯이 미국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아들 프랭크 그레이엄하고 남부 침례교 목사들 좀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트럼프를 내리고 종교적으로 장난을 치는 정치 목사들인데, 그런 게 또 한국에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일부 교회에서요, 정치 목사들이 또 트럼프를 가지고 보수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바라볼 때는 미국의 실체를 알고 친미를 해야죠. 나 같은 친미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미국의 실체라는 부분을 그냥 종교 광신도적으로 해석해서 트럼프를 하늘같이 떠받들면서 트럼프가 옳다고 하니, 트럼프가 문갈이나 김정은이하고 저지르고 있는 해악은 마치 문과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는데 트럼프가 다 알면서 받아줬다가 내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트럼프의 개입으로 져버린 지자체 선거와 총선은 뭐예요? 그럼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 트럼프가 또 2022년 3월에는 그냥 있겠어요? 문가리하고 작업해서 또 뭐 로비하고 컨설팅 이렇게 해서 기업 세우고 이래가지고 뭔가 거래해서 그런 뒷거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전에 아들 부시 텍사스 오스틴에 삼성전자 미국 공장이 있겠어요?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만약에 이번에 재선이 됐다면 남은 4년 동안 뭘 원하겠습니까? 대통령 마치고 갔을 때 긁을 수 있는 이거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도외시한 채요, 맹목적인 수국 꼴통의 그 고인팔이라고 요즘 그럽디다. 그런 돈만 한장하는 놈들, 그것들은 우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우상이든 끌어와서 세워야 돈이 되니까 그 우상을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이제 트럼프 패색이 짙으니까 트럼프가 법원에 소송을 우편 투표 태에서 낸다고 부정선거라고 또 입장을 확 돌려요. 트럼프 된다고 광화문에 나가서 날리고 트럼프 된다는 사람한테 몰려와서 테러하던 놈들이 이제 트럼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도 부정선거래요. 자, 한국의 부정선거파리를 이제 미국도 부정선거다. 이 미친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의 보수는 이 싹수가 노랗다는. 저한테 아침에 어떤 사람이 문자 왔어요. 무슨 뭐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도 잘 보듬어보잖아. 날 그렇게 모릅니까? 정신 이제라도 안 차리면요, 당신들 인생이 그야말로 길거리에 끌려다니다가 볼장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트럼프 지지하는 이런 류의 사람들요, 정신 쉽게 못 차립니다. 허구한 날 태극기 들고 길바닥에 솔직히 다 그런 류의 사람들의 행편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 정치판에 우상을 만들어가 또 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보수의 우상을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지고 지금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미국 교민들요, 미국 가서 시민권을 얻어서 살면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댓글 달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사세요. 왜 미국 가서 백인 되고 싶습니까? 왜 이 선거에 한국까지 기어 들어와서 난리를 칩니까? 제가요, 이국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시는 분들요, 항상 격려하고 또 뭐 폭동이나 일어나면 걱정하고 하는데, 적어도요, 그분들이 트럼프 지지하면 그냥 조용히 지지하고 그걸로 끝내세요. 한국까지 기어 들어와 가지고 안 그래도 망해버린 한국의 삼류 썩은 보수들을 더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미국에서 어디 바닥도 명함도 못 내미는 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쑤셔대고 돌아다니는 직업 정치꾼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흩어진 말을 듣고 그게 마치 한국에 무슨 교과서인 양 신봉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가리가 저렇게 트럼프를 당선되기를 바란 거는 이해관계라는 정확한 이유라도 목적이라도 뚜렷이 있는 거예요. 문은 트럼프가 돼야 훨씬 유리한 겁니다. 왜? 바이든은 전통적인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정책으로 돌아가는데 트럼프는 공화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개인인 거예요. 잡놈이 대통령 배설을 한 겁니다. 공화당은 없는 거예요. 국방부도 없는 거고 국무부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이런 트럼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자기가 미국에서 지지한다고 그야말로 엿도 모르고 미국에서는 명함도 어디 내밀지 못하고 어디에 끼지도 못하는 삼류 인물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무슨 트럼프 홍보하고 다니고, 심지어 말이야, 눈만 뜨면 한국에 SNS에 들어와 댓글 쳐달고 욕하고. 어제 저한테 욕한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은 미국 교민들 같은데요. 정신 차리고요, 생업에 열중하세요. 여기서 정치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거기 가놓고 거기서도 한국의 정치 꼬라지에 관여합니까? 문가리가 저렇게 하는 거는 분명한 이해관계 이유가 있다. 그리고 덕도 엄청 봤지요. 선거 2번 이겼지. 그러지 않습니까? 임기 내내 지지율 떨어질만 하면 대북소에서 끌고 다녔지. 국민들한테 환상도 심어줬지. 한국의 좌파의 저변도 넓혔지. 북한하고 거래하는데 국민의 거부감도 없앴지. 조금만 더 밀면 되고 고지가 적인데 그러면 월남처럼 만들 수 있는데, 트럼프가 그러면 4년만 되면 돈 덤빡 주고 뭐 사이든 딸이든 뒤로 로비 해가지고, 그러고는 결정적으로 종전선언이나 전시작전권이나 미군 일부 철수만 끌어내고 겉으로는 티격태격하고 뒤로는 거래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근데 트럼프 됐다고 잔치하고 트럼프 안 됐다고 통곡하는 저 한국의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과 뭐 한두 명, 두세 명이 트럼프 돼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견지했는데요. 저는 이참에 철저하게 더 결별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제가 옳다 그러면 행명 20일에 가담을 하고 옳지 않다 그러면 의심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의 썩은 보수를 해체시켜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이건 대한민국의 대깨문만한 장벽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부 머리 개조를 해야 돼요.